아까 브리핑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인민은행이 환율 올려서 고시하면서 아 여기 지금 환율 하락 용인하는 거 아니냐, 네. 수출로 어떻게 해보려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좀 상당히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중국.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 저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중국이거든요. 그 부분. 예, 왜 네. 걱정을 하냐면 어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엔화보다도 많이 뛰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원엔 환율이 제 기억에 890원대 초반이었다가 어제 900원으로 올랐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엔화도 약세지만 원화가 더 약세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아, 이 원화 큰일 났다.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제는요. 위안화가 꽤 약세를 보였어요. 네. 우리가 일본을 따라갈 때도 있지만 중국한테도 영향을 받는다는 그렇죠. 거죠. 네. 어제는 중국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엔화 환율이요. 작년에 보면은 1,000원 정도 됐을 때 엔화가 너무 약하다. 네. 이제 엔화 뛴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이게 850원까지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지금 900원 온 겁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엔화도 이제 원화도 약세지만 엔화가 더 약세를 보였다는 얘기잖아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즈음에 중국 위안화 환율이 이제 원화하고 비교해 보면 1위안에 175위안 정도 했어요. 네. 170위안 정도 했거든요. 네. 지금 190위안입니다. 그럼 위안화가 네. 세진 거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엔화나 원화가 약세로 가는 폭보다 네. 위안화가 약세로 된 폭이 적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위안화의 절하가 생각보다 덜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일단 이거부터 해석을 하고 잠깐 네. 들어가 보죠. 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내 나라 통화가 약세로 갔었을 때 네. 결국에는 이게 수입 물가 결국엔 수출할 때 가격이 떨어지니까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네. 맞는데 네. 다른 나라 통화가 더 약세면 내 나라 통화 약세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럼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럼 다른 나라가 통화 약세를 가져가는데 내가 혼자서 강세를 가져간다. 어떤 때 그게 가능하냐면 나 수출보다는 내수로 클게. 네. 소비 왕으로 갈게. 이러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특정국의 통화가 절상이 되잖아요. 수입 물가가 안정이 됩니다. 네. 수입 물가가 안정이 되면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네.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기 때문에. 네. 그러면 물가도 안정이 되고 금리도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럼 소비가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안화가 중국이 시진핑이 들어온 2012년, 13년에 보면은 이제 수출이 어렵다라고 하니까 중국몽이라는 걸 앞세우면서 중국이 소비 대국으로 성장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위안화의 적극적인 절상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2010년대 초반에는요. 위안화 절상이 시사 상식책에 나왔어요. 위안화 절상이 상식책에 나와요. 네. 상식이란 얘기죠. 위안화는 절상되는 게. 네. 근데 지금은 그 상식이 틀린 거지 않습니까? 그건 네. 상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14년, 15년, 16년을 거치면서 이 중국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이제 잠깐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도 소비로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미국도 금리 올리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 이 부동산 버블도 무너지려고 하니까 이 중국 내에서도 계속 소비로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어떤 나라든지 간에 내수 아니면 수출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네. 부동산 버블 문제가 생기니까 내수로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출 성장을 건드려줘야 되겠죠. 네. 근데 수출 성장도 보니까 기술 분쟁으로 기술은 묶어놓고 그다음에 환율 전쟁으로 위안화가 약세가 되더라도 수출이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에 건너가잖아요. 네. 너무 많이 생산하지 말라고. 네. 가서 굉장히 강한 어조를 얘기했죠. 결국에는 그 나라가 소비할 수 있는 이상으로 생산을 한다는 얘기는 네. 다른 나라로 밀어내게 하려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하면은 우리 가만 안 있겠다. 관세 때리겠다. 그래서 이번에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옐런 재무장관이 이거 논의할 거라고 또 얘기를 해요. 네. 그럼 G20가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19개 국가가. 네. 그럼 중국 입장에서도 수출이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을 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수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수출도 봉쇄를 해버리면 중국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위안화를 절하하려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위안화의 절약폭이 굉장히 컸었을 때는요. 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폭 역시 굉장히 부담스러운 레벨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고 어제 1,400원을 흔들었던 터치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서 위안화 절하의 기조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 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조금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분인 게 네. 물론 지금 뭐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우리는 환율 바라보는 게 아니다. 네. 우리는 지금 내수, 소비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달러보다 약세가 된다 하더라도 뭐 때 되면은 금리를 내릴 수 있고 어느 정도 그런 거 약세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웬만하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예. 웬만한데 사실 네네.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좀 공급 과잉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하면은 네네. 우리에게는 상당한 그렇죠. 문제들이 생길 수 예. 있잖아요. 이게 네. 그 결국에는 지금 과거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3월달에 차이나 쇼크라는 주제로 네. 내용을 다뤄요. 네. 그 차이나 쇼크의 핵심이 뭐냐면 2차 차이나 쇼크라는 말을 썼는데 네.
1차 차이나 쇼크는 굉장히 메이드 인 차이나, 네. 그러니까 짝퉁 제품이라는 표현까지도 썼었잖아요. 네. 그렇게 저가 제품들을 막 밀어내가지고 네. 중국의 성장을 키웠는데 대신에 다른 나라의 제조업은 초토화됐었죠. 네. 그게 1차 차이나 쇼크였고 2차 차이나 쇼크는 지금 하이엔드 제품을 수출합니다. 네.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 내지는 태양광 배터리. 제품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로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유로존의 태양광 업체들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네. 그럼 야 이게 뭐냐 이제 이러면서 이번 G20 재무장관회담에서도 유로존이 또 중국한테 클레임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네. 많아요. 그러면 중국이 이런 것들을 필요 이상으로 생산해서 해외에 내보내게 되면은 지금 미래의 성장의 먹거리는 결국에는 이제 신성장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성장 산업까지도 애초에 기업들이 클 수 있는 룸을 중국이 다 싹을 잘라버리게 된다는 거죠. 네. 야 근데 중국의 기술력이 그 정도 부여비 될까? 옐런이 중국에 부랴부랴 넘어갔던 것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좀 설명이 좀 가능한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 만약에 이제 위안화 절하까지 가져가면서 실제로 이제 공급 과잉 경쟁에 만약 환율 정제로 가게 된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수출 국가들 입장에서는 다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들 좀 부담을 느끼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를 좀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는 미중 갈등에 대해서 어떤 AI 반도체라든가 네네. 이런 아주 하이엔드에 대해서만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사실 이번에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 가서 뭐 내놨던 발언들의 내용이나 수위도 그렇고 네네. 그야말로 그냥 어떤 첨단 제품 혹은 기술 제품에 속하는 제품군들의 이 수출 과잉, 공급 과잉 쪽에 있어서도 좀 한판 붙는 어떤 시기가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다.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결국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일정 수준의 성장률 레벨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은 중국이 이제 중국의 성장률을 유지하는데 어제도 성장률 발표한 거 보면 5.3으로 나왔지만 3월달 데이터가 별로 안 좋아요. 네. 소비 데이터가 잘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 산업 생산도 3월엔 좀 꺾였어요. 네, 예상보다 1% 그렇죠. 낮았죠. 예, 그리고 또 네. 하나는 뭐냐면 수출도 전년 대비로는 좀 부진한 편이에요. 네. 수출의 부진이 수입의 부진보다 조금 더 강하거든요. 네. 그러면 수출 성장이 부진한 상태에서 소비하고 투자가 꺾이게 되면은 GDP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네. 물론 저걸 금과 억조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수출 쪽에서 적어도 더 꺾여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계감을 표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때에는 무역 전쟁으로 싸웠고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지금 기술 분쟁으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번에 이제 페이즈 3로 넘어가게 되면은 네. 기술이나 무역을 넘어가지고 이제 환율 전쟁까지도 네.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향후에 중국이 어떤 스탠스로 나오는지를 바라볼 때 좀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 캠프에서 나오는 공약들이 정말 억소리가 나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죠. 예. 그 중에 하나가 그 전 USTR 대표였던 사람이 지금 제2의 플라자 합의 같은 거 네. 계획도 하고 있다고 이런 네네. 뉴스가 어제 나와서 진짜 좀 억소리가 났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뭐랄까 달러를 약달러로 만들어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 이런 사람하고 네. 만약에 정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고 해서 그리고 중국이 우리는 수출 과잉 좀 공급 과잉으로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하니까라고 하면서 뭐 위안화 약세로 맞부딪힌다고 하면 네네. 우리 진짜 그 사이에 껴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2018년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네.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하면서 관세를 계속 때려버리니까 중국이 위안화 절하로 대응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 5% 관세 때리면 5% 위안화 절하를 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대응을 해버리죠. 그때 우리가 상당히 힘들었죠. 굉장히 힘들었죠. 18년도 네. 상반기가 되게 힘들었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18년도 1월 달에 1월 말에 이제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다보스 포럼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문우신이었죠. 그때 당시 트럼프 네, 행정부의 재무장관이 전 문우신이었는데 재무장관. 네. 그분이었을 거예요.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는 약달러를 즐깁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전 세계에서 소비를 가져가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네. 그럼 어느 시장이든지 간에 수출 아니면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야 되는데 네. 사줄 수 있는 핵심인 미국이 달러 약세를 가져가게 되잖아요. 네. 그럼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럼 시장이 모두 팔려고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네.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좀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실종이 되게 됐었을 때는 기업의 실적이나 국가의 무역 수지가 다 악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약간은 좀 지금의 현재를 바라보면서 강달러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잘못하는 거야 해서 이게 어떤 뭐랄까요 이제 프로파간다처럼 이제 내세우는 거지 그게 단기적으로 막 공표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그렇기에는 조금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